원장님, 저 이제 당뇨약 안 먹고 싶어요. 이젠 정말 췌장을 살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췌장 베타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췌장 베타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과연 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우리 당뇨인분들 췌장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과연 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체 리듬에 관한 건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본인의 생체 리듬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수면은 잘하고 계시는지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당뇨스쿨 의료진이 당뇨 졸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답글을 직접 남겨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췌장 베타세포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췌장 베타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췌장 베타세포가 20%만 남은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한 생쥐고요. 두 번째 그룹은 생체 리듬이 깨진 생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체 리듬이 정상인 생쥐는 췌장 베타세포를 활발히 재생시켜서 당뇨 증상이 완화되었고요. 반면 생체 리듬이 깨진 생쥐는 췌장 베타세포 재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뇨 증상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실험의 결론은 생체 리듬이 췌장 베타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췌장 베타세포가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실 E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많은 E형 당뇨 분들께서 인슐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겨우 혈당 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췌장 기능이 파괴되어서 1.5형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치료가 필요한데요. 췌장이 너무 무리하게 일하거나 췌장 기능이 파괴에 이른 상태라면 결국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몸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나의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인지, 즉 췌장 기능이 정상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검사가 바로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생활 습관, 저녁에는 췌장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30% 줄이는 생활 습관, 저녁 식사 이후 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 만들기와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C펩타이드 수치가 낮아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연구한 황기 등을 비롯한 각종 한약재들로 췌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한약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한 결과 췌장 기능이 개선된 사례가 많았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당뇨인들께서 췌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당화혈색소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췌장 기능까지 신경 써야 당뇨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실험에서 확인했듯이 췌장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 즉 수면만으로도 췌장세포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녁 식사 탄수화물 섭취 30% 줄이기,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3시간 이상의 공복 만들기 등의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신다면 췌장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 등을 활용한 한약치료 또한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학적 치료 문의는 1644-8175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원장님, 저 이제 당뇨약 안 먹고 싶어요. 이젠 정말 췌장을 살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럼 제가 꼭 묻습니다. 밥 드시는 속도는 어떤가요? 제가 왜 식사 속도를 물어볼까요? 췌장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럴까요? 식사 속도 하나만 바꿔도 췌장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췌장은 인슐린 준비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밥을 급하게 먹으면 췌장이 반응할 시간조차 없이 혈당이 급등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무리하게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췌장을 지치게 만드는 습관인데요.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췌장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부드럽게 인슐린을 분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췌장을 살리는 식사법은 약도 보수제도 아닌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식사를 해도 천천히 먹는 그룹은 혈당이 덜 올랐고요.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빨리 먹는 그룹은 30분 이내에 혈당 스파이크가 심했고요. 장기적으로 췌장 베타세포 기능 저하까지 확인됐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 숟갈에 2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입니다. 침과 섞이면서 당 흡수가 느려지고 췌장에 여유를 줍니다. 두 번째, 한 끼를 20분 이상에 걸쳐서 먹어야 합니다. 뇌의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기 때문에 20분 이상 드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반찬 하나씩 천천히 먹지 말고 골고루 섞어서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가야 당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첫 번째는 한 입 한 템포입니다. 식사에 리듬을 주는 것인데요. 밥 한 숟갈을 먹고 나면 바로 다음 숟갈로 넘어가지 않고 한 템포를 지켜서 드시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한 숟갈을 먹고 반찬 한 입을 먹고 30ml 내외로 물 한 모금을 먹고 10초를 멈추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 템포 식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20분 이상 식사 시간이 늘어나고요.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과식 방지와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핸드폰과 멀어지고 음식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식사 속도를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또한 식사의 질감이나 맛, 온도를 느끼는 감각도 차단되죠. 식탁 위에는 핸드폰 대신 젓가락과 나의 손만 두세요. 음식과 감각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췌장을 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숟가락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손에서 잠깐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 수정법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동안은 다음 숟가락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내려놓는 순간 뇌와 몸이 지금 소화 중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혼자 먹지 말고 대화하면서 먹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말하면서 먹는 시간,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시간이 모두 췌장을 위한 회복 시간인 것이죠. 또한 정서적 안정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배고플 때만 먹고 배가 불러오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대부분은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배고픔의 신호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데요. 진짜 배고픈지 아니면 습관이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식사 때가 돼서 먹는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데요. 그래야 췌장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만감의 기준은 내 배가 70~80% 정도 채운 느낌이 들 때입니다. 여섯 번째는 첫 한 숟갈을 가장 천천히 먹는 것인데요. 식사 시작 후 처음 3분 동안은 가장 천천히 가장 많이 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 췌장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부드럽고 여유롭게 먹으면 췌장도 부드럽고 여유롭게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췌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 자신이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 2형 당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1.5형 당뇨가 많다는 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실천 꿀팁들을 따라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가 늘지 않는다면, 즉 췌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한의학에서는 췌장을 오장이라고 하는 간신, 비폐, 신 중에 비로 보고 그 상태에 맞춰서 평이산이나 사분자탕이나 인삼영양탕 등 다양한 처방들을 사용하고요. 혹은 직접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위해 환기 등의 약재로 만든 환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한약적 치료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1644-5178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 1.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은 췌장을 혹사시키고 결국 망가뜨린다. 2. 천천히 꼭꼭 씹어 20분 이상 식사하는 습관만으로도 췌장이 살아날 수 있다. 3. 필요하다면 췌장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더불어 당뇨병성 신증, 수면장애, 혈당 변동 등 당뇨로 인한 불편한 증상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당뇨 편지를 통해 매일 아침 9시에 문자로 실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법, 걷기 루틴, 야간 혈당 변동 대처법까지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뇨 편지를 읽고 따라하시면 당뇨 졸업에 더욱 가까워지실 겁니다. ARS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또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